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제주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8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서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하죠.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 회복세가 체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기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취임한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제주도 출연 공적 보증기관입니다. 사업자를 가지신 모든 소상공인들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업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 박동준 경제조사팀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한국은행 제주본부 그러면 한국은행 그러면 뭐 중앙은행으로 하는 일들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제주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예,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중앙은행 업무인 발권 업무, 그 다음에 조사 지역 경제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후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어떤 지역 경제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이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자금 대출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 할당된 부분을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발권부터 조사부터 해서 대출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군요. 시중은행에 대한 직접 네, 은행에 대한 대출까지.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연구위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최근에 연구원장 새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구원은 이렇게 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연구원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나요? 어떤가요? 바뀌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이정생 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문공설시장 상인회장 이정서입니다. 네, 회장님, 동문공설시장이라고 하면 동문시장에서 어느 쪽에 위치한 것인가요? 저희 시장은 역사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위치는 동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두에서 여객터미널에서 약 한 50m 거리, 네. 그다음에 관덕정 거리에서 약 한 100m 거리. 네네. 또 저희 동문공설 시장은 상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의 요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회장님이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좀 많이 전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다른 지역은 또 잘 모르겠지만 제주에서는 그래도 지난해부터 내국인 관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1,400만 명, 1,500만 명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수입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주 관광 수입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맞습니까, 팀장님? 예.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관광객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한 33% 정도 감소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는 17% 증가로 돌아섰고 금년에는 1, 9월 중이긴 하지만 23%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치였던 2019년 수준을 한 8% 정도 이미 상회한 수준이고요. 예, 네. 초과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도 관광 수입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에서 추산을 해서 원래 내긴 하는데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6%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202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21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카드 소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대비.
예,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광객 카드 소비 증가율 이렇게 쭉 보면은 1~8월 중 기준으로 해서 24% 정도 증가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 수입 전체적으로도 그 정도 이제 비슷하게 관광객 소비하고 관광객 들어오는 그 추이와 비슷하게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경제 이제 주력 산업이 서비스업인데 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한 10% 상반기에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11, 12월 같은 경우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내국인 뭐 해외여행 대체 수요 이런 게 조금 이제 관건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말씀대로 관광객 늘어나는 비율만큼 관광 수입도 그 비율 비슷하게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디선가 소비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제주 경기가 좋아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은 늘어납니까? 어떤가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군요. 왜 그러냐면은 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업을 확장하려고 더 많이 자금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경영 안정을 시키려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라든지 과거에 금융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보증재단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왜냐하면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업무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렇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 직원 제일 역할도 커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 어쨌든 좀 소상공인들 위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버팀목 역할이었다가 네. 지금은 좀 경기 회복세로 돌아가니까 뭐 재창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확장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보증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경영 또 과거에 또 충격이 있어서 경영 안정을 시키려고 안정자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보실 때 지금 제주 경기 회복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기 회복세는 이제 최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 지역 경제 체감 지수는 66%로 나옵니다. 네. 전국 평균은 71%입니다. 그 66%는 어떤 기준으로 66%?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원 체감 지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재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그 재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보증 취급을 해서 갚은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네. 근데 금년에 보증 상환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이 뜻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직은 경기가 아직 좋지 못해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아직도 그 체감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자재값들이 많이 오르고요. 또 인력난 그리고 대출금 이자가 많이 올라서 그 대출금 이자 부담 때문에 아직은 그 체감 지수가 낮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할 때는 여전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상환율이 13%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예, 낮은 편입니다. 아주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시절을 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소상공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매출이 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는 코로나 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힘들고 워낙 많은 힘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쪽에서는 그나마도 그때는 비대면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대면을 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상가 자체가 침체되었었습니다. 네. 직접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거의 택배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저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그때 코로나 때 폐업하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뭘 했다고요? 일반 조금 이 쉽게 말해서 네. 적게 예, 적게. 적게 저거 됐었는데 코로나가 규모를 어느 줄여서 정도 했다? 네. 해지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관광객들도 하고 내외 도민들도 많이는 옵니다. 네.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 그 고통이라든지 그때 저걸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제 체감이 느낄 정도로 조금 느끼고 또 저희
자영업자들이 워낙 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자 계층이 많다 보니까 예. 계층이 많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아직까지 잘 되고 네. 또 아직까지 옛날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가는 것은 앞서 이제 재정보증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믿는 것은 그래도 전에보다는 낫지 않느냐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비대면보다는 지금은 직접 대면하고 물건 서로 동문시자라는 건 서로가 건하고 보고 서로가 애누릇하고 이러한 네네. 친밀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든든한 제주보증재단은 또 저거 있고 또 저희 소상공인들 위해서 적절히 이제 지원해준다는 요번에 협약서도 한 3일 전에 네. 예, 신용보증 저희 상권하고 협약서도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상가에서는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예, 예. 일단은 뭐 열심히 하자. 경기 회복세는 분명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기쁘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조금 이게 체감하는 시점이 앞으로 더 길어져야지 이게 경기가 완전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이신데 이런 관광객 증가가 관광 수입 증가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관광하면은 뭐 호텔이라든가 네. 뭐 골프장, 뭐 카지노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제주에 찾는 관광객들 보면은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네네. 그 SNS를 통해서 그 맛집을 탐방하거나 또 즐길 거리를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네. 개별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 골목 상권이라든가 또 농어촌 지역의 카페 맛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쩌면 이 제주 관광을 이끄는 어떤 매력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식사 문제를 할 때 숙박 음식업 업종 네. 그리고 또 상품을 살기 위한 그 도소매 업종 그다음에 렌터카 이용 시의 그 이용 서비스 업종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관광객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성장의 기회를 주고 아마 지역 주민들보다 아마 관광객하고 소상공인의 관계가 더 밀접하지 않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하기에 따라서 제주 관광산업도 좀 방향이 그렇죠.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일본 관광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일본의 밥 한 끼가 7, 8천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지금 하는 정도 나오는데 예. 제주도 밥값이 한 10,000원 내외 정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물가를 가지고는 이후에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엔화가 상당히 낮아져서 네. 뭐 상당히 일본의 관광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찾았던 그 관광객들이 아마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가격 측면에 그 대응도 하고 하여간 기본적인 어떤 친절 마인드라든가 그런 어떤 기분을 다시 한번 새로 정립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걱정들을 하지만 지금 닥친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걱정들이 많아지기도 하니까. 네, 회장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시장의 이제 자영업자들 보게 되면은 거의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해지가 됐다. 이러한 쪽으로 마음을 놓고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따른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네. 이자 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인플레이로 인해서 상당히 아직도 마음을 놓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영업자들도 지금 현재 자영업자를 하면은 보통 종업원이 5명 정도는 둬야 자영업자를 하는데 점점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는 것이 퇴색해질 정도로 이제는 개인 직접적인 운영, 사업주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사업장이 늘어난다. 예, 네네. 점점 이게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아마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봤을 때 이러한 정부 자영업자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소비세라든지 상당히 심중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라든지 네. 또한 이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쉽게 주머니를 풀지 않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뭐 지금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들다. 기존의 부채도 안고 있는 데다가 물가 상승에 지금 이자 상승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악조건이 많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예, 예. 근데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개 한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을 우리가 어떤 범위, 개념, 어느 정도 규모, 제주 경제에 차지하는 범위, 뭐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좀 인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규모가 작은 네.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으로 5인 미만인데 제조업이라든지 광업, 건설업, 네. 예, 운수업은 10인 미만을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아까도 말씀드린 87%에 해당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제주도 전체 사업장 중에 87%가 소상공인이다. 예.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제 사업자 수는 9만 4천 개고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8만 2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이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규모를 볼 때 전북이 제일 높고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네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그 소상공인 그 비율을 보더라도 한 98%가 소상공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뜻은 소상공인이 우리 제주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핵심이자 모세 혈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키가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종사자 수는 대략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8만 8만 2천 개 사업장이면 그게 뭐 한 명 이상은 일할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소상공인의 그 정의를 내리보면 조직 형태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해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미만. 기업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통계청에서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매년 합니다. 네. 하면 그 5인 미만의 그 사업체를 갖고 조사를 하는데 제주도에가 47,105개 2020년 기준 그렇게 되는데 중소벤처부가 그거를 어떻게 현황 자료로 만드냐면 그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소상공인 숫자를 좀 확대해서 네.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정책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부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4만 7천 개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8만 2천 개.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잡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장, 네.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87.1% 정도가 네. 소상공인으로 포함된 정확한 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임대인 또 포함되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네, 예, 뭐 우리 팀장님 또 어떻습니까? 혹시 덧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제 업종별로 조금 특징을 보면은 네. 이제 사업체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음식 숙박이 한 38%,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가 그다음 한 2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 중에서 음식 업종이 한 30%, 숙박이 8%이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비중이 한 23% 정도 되니까 전체 그 소상공인 중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음식 업종이 확실히 제주가 훨씬 높고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에도 전국은 1%인데 제주는 한 8% 정도. 그래서 네. 이제 다들 생각하시듯이 음식 숙박 업종은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제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되는데 제주는 한 5% 정도로 해서 비중이 좀 낮은 모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제조업이 좀 이제 전국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한 업체당 매출액이 좀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한 1억 6천만 원 이 정도 해서 전국의 한 7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고 예,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말씀드리면 아마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면 한 7조 정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영업 비용이 한 6조 정도 돼서 2020년 기준은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8만 2천 개 업체가 7천억 정도면 한 업체당 뭐 얼마 안 되는 돈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2020년은 특수한 경우죠. 네. 코로나가 시작된 해라서 네. 7천억 정도인데 보통은 한 9천억 1조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7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 소상공인들의 좀 특징점을 좀 보면은 부채가 있다고 답변한 사업체가 61% 정도 되고 지금 사업체 애로사항 같은 거를 좀 살펴보니까 상권 쇠퇴, 그다음에 경쟁 심화 요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사업체들의 그 애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때는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또 제주의 사업장을 보면 네. 전국 평균은 좀 사업장을 임대해서 임대가 80% 정도 차지하는데 네. 제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자가 소유 형태가 많습니다. 한 35%는 자가 소유하고 64% 정도는 임차해서 사업장을 그런 것이 좀 특이한데 제주도의 정책을 펼 때는 임대해서 쓰는 사업체 특별한 좀 배려가 좀 있으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좀 활기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사장 이게 그러면 보통 지금 부채 비율이 한 61% 정도가 부채가 있다 업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단에서 볼 때는 실제로 소상공인들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로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보증이 나간 업체 평균 금액이 한 3,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업체당 3,100만 원. 예. 지금 저희들 총 보증 금액이 나간 것이 이제 지금 보증 잔액이 한 8,200억 됩니다. 네. 보증 업체가 2만 6천 개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재단에서 보증한 업체가 2만 6천 개. 지금 잔액 베이스로 그렇습니다. 네네. 잔액 베이스로 그런데 하여튼 그 소상공인들은 이제 부채가 가계로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고 꼭 기업에 투자했다고만 볼 수는 없죠.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제주도 지역 그 소상공인의 특징 하나가 그 건설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숙박업 비율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도 그러니까 많다. 다른 지역에는 도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많습니다. 근데 제주는 숙박, 음식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이 네 번째로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엔 제조업이 많은데 제주에는 그 이유는 뭐 이제 2010년대 인구 유입도 많았지만 2016년도에 건설업 그 등록 기준이 완화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 특성이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긴 둬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따라서 제주도 이런 분들의 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말씀. 상황 때문에 건설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축돼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그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소상공인 대출 규모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셨었는데요.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대출된 부분만 보면은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9.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차주당 한 개인 사업자당 대출액으로 보면은 한 1.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같은 좀 이제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도지역 광역도 일반 도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대출액도 지금 굉장히 높은 예, 편이다. 한 업체당. 차주당 예, 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래 개인 사업자로 받은 것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가계 대출로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합하면 금액은 좀 크긴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개인 사업자 대출로 받은 그 규모만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1억 8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총액 같은 경우에는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2016년하고 비교하면은 한 3배 정도 확대된 규모거든요. 이 전체 규모가. 근데 이제 전국은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에 2016년하고 2022년 비교하면은 한 2.2배 확대됐으니까 제주가 전반적으로 한 최근 6, 7년간의 가계 대출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좀 확대가 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된 게 좋은 신호입니까? 어떻게 어려운 신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그러니까 결국은 상환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2010년대 후반 때 제주 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때 같은 경우가 사실 대출 증가율이 컸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만큼 그 당시에 소득 증가율도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소득 증가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소득 수준과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득 대비 어떤 대출 비율 이걸 보면은 전국보다는 좀 이렇게 좀 낮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상환 여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대출을 하는 게 하나는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는 지금 좀 이렇게 부채 때문에 한다는 게 있는데 사실 제주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다.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면 비율이 높다는 거니까 그만큼 자기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통계 자료들이 말하는데 시장님, 회장님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통계로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타나듯이 저희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자영업자들 이게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가 대형 점포 쪽으로 갔습니다. 뭐 종업원들이 5명, 7명 이상씩 또 대형 점포로 갔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서서히 간 것이 이제 핵점포로 너무 크게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종업원 두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핵점포 쪽으로 가다가 코로나를 맞이해 보니까 더더욱더 쪼개기식으로 이제 점점 더 점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런 실정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뭐냐? 사업체 규모가 영세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점점 더 영세해지니까 기위 자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고 지금 부채 있는 것을 새로운 리모델이라든지 점포를 자꾸 축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금 자체가 기위 투자된 자금은 없고 환수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자금으로부터 개인 부채까지 안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원 대책들이 회장님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때 이런 지원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책들을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고맙죠. 그 어려운 지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적이죠.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지 앞으로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상주해 그때 막는 거 쉽게 말해서 땜빵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나 우리 이제 박 지점장 말씀하셨듯이 금융교수 말씀하셨듯이 이걸 하나로 조금 이 대출 자체를 조금 폭을 넓히고 요걸 중장기란 것은 뭐 3년 거치라든지 3년 거치 5년 이 어차피 대출 받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유 자금을 좀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자영업자들한테도 좀 편리를 주고 알겠습니다. 또, 그럼 예. 그 직접 한번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상인들 입장에선 네. 지금 대출 폭이 좀 좁다. 폭을 네. 좀 더 넓히고 네. 대출 기간도 지금은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거의 1년짜리에서 연장을 했었죠. 예. 근데 그걸 한 5년 이상으로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 이제 사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보증은 적극적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환 방법에서 1년마다 상환을 하려면 부담을 느끼니까 그거를 이제 거치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 또 기업들이 더 부담이 안 되고 또 상환이 더 잘 되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도 조금 늘려주고, 늘리고 예. 지금은 한 3,100만 원 정도 아까 기준이라고 예, 예. 하셨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늘려주고 예. 상환 기간도 1년에서 조금 더 늘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증 금액을 이제 너무 작게 해버리면 기업에 실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시유 보증이라고 네. 적기에 정량의 보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에 시유? 예, 적절한 시기에 예. 그러니까 가뭄에 단비간이라서 농사가 잘 시우? 되지.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실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예,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뭐 지원책들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재난지원금 8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그 손실보상까지 했는데 제주도도 또 또 제주도도 발표했었고. 자체적으로 네.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예. 아마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그때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폐업하지 않았을 거다. 폐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소득이 끊겼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그렇죠. 당장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면해달라 뭐 그 긴급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기여는 했는데. 앞으로가 이제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제주 소상공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느냐. 그게 좀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부가 승격됐지 않습니까? 네네. 승격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이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총괄적으로 네. 많이 그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부의 그 과를 보면은 그럼 그런 얘기는 좀 조금 예, 예. 더 그럼 지나서 좀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제주의 지금 대출 상황이 막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평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은 그래도 대출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예, 그리고 기간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결국은 이제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어떤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나갔던 거에 대해서 만기 상환을 3년 정도 연장하거나 아니면 1년간 상환 유예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이게 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번 9월 말에 어떤 코로나19 관련해서 금융 지원됐던 거는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환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채무 상환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채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조정이라든지 저금리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좀 어떤 채무 부담을 좀
채무 자체를 채무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채무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채무 그런 상황을 좀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그런 어떤 정책에 맞춰서 실제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환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필요한 자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이 이후에 지금 대출 기간이 임박하면 힘들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함께 좀 만들어가야 맞습니다. 되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뭐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예, 아까 우리 한국은행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각 자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 안정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제주도의 그 민생 경제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그 대출금 기한 도래된 것을 전부 다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이제 금년 9월에 조사한 바에 하면 전국에서 이제 폐업률이 6%였습니다. 네. 6%인데 제주도는 지금 3%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예, 그런 효과는 이제 대출금을 연장해 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업무 중에 그 기업들이 이제 어려울 때 그냥 폐업을 해버릴까 할 때 자금이 어렵거나 그럴 때 그 재기 지원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재기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기 지원 자금이라고 하면 예컨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 문을 닫으려고 해. 예. 그렇게 하면 상담을 하러 가면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거는 이제 그 만기를 연체가 돼서 원래 연장도 안 되는 건데 예. 그것도 연장도 해주고 아, 또 예, 네.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금액도 업해서 해주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한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임차 사업장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그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면 도에서 그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그 임차 소상공인 2%만 자금을 자기 이자를 부담하고 네. 나머지 도에서 2.5%는 2차 보전해주는 네. 그 방식으로 지금 소상공인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 보증금을 그건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요. 임차료가 자기 부담이 돼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을 때 저리 자금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8월 한 달만 현재 한 달 하더라도 이제 300개 업체에 55억을 지금 저희들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임차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리 자금으로 저희들 보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이외에 또 어떤 제도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혹시 방송 들으면서 좀 혹해서 내일 당장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제 재단은 이제 주 업무가 보증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기, 성장기, 이제 세태기로 나눠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좀 지식도 부족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찾아오면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창업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켜주면은 일반인 기업들은 아까 우리 평균 금액이 3,100이지만은 예, 그분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교육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해준다. 예,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 사후 조사를 해봤더니 95%가 1년간 생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최근 조사한 1년간 기업 생존율을 봤더니 6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기업들은 성공률이 높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성장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지금 있는데 더 키울 기업들은 키워서 강소기업으로 가게 하고 또 그 강소기업이 나중에 상장도 시킬 수 있게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혹시 보증재단에 갔을 때 이 대체로 3천만 원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너무 영세한 업체들은 좀 못 해주는 건가요? 영세한 아주 규모가 적고 자금 용도에 맞게 자금 수요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3천만 원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돈이 큰 데들은 돈을 잘 빌려주고 어려운 데들은 돈 빌리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그것이 상환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신용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재무제표가 있고 그런데 여긴 재무제표도 없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하기 어려워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여튼 자금 수요에 맞게 정상적인 기업이면은 많이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구가 있는데 뭐 오늘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다른 기구들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저 중앙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상당히 네. 그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예.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중소벤처부의 소상공인 관련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읽어드리면 전통시장 육성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지역상권과, 비대면 경제과, 인력 육성과, 창업촉진과, 판로정책과 이런 과들이 조직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이 중앙 정책의 사업을 좀 따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긴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중앙 정책의 그 예산을 따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딸려 노력을 지금 좀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고도화되는 그런 그 어떤 정책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다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중소벤처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동향 파악을 면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창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막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아주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창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제주도의 대부분 업체들이 또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을까? 아까 네. 숙박 뭐 이런 게 네. 식당이 많다는 말 네. 자체가 예. 네, 막 이렇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음식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현장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별화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도 하고. 근데 지금 창업 준비 기간이 제주도의 창업자들이 11개월 정도 됩니다. 네. 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창업자들이 81%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 미수행자가 66%. 네. 답변 응답자로 표현한 겁니다만 또 업종 종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네네. 56%. 또 창업 교육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가 76%. 그러니까 좀 창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와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 무작정 창업하게 되면 사회 네. 안전망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레드오션 분야에는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인데 이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기관에서 좀 다양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회장님 좀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방금 한수절 연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정책에 좋은 입안이 세워져 있으면서도 홍보화 자체라든지 저희 상인들도 미숙하기는 위협할 거예요. 장사만 쉽게 하면 살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홍보 잘 모르고 이 있다, 좋은 우리가. 정책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죠. 바로 교육이라든지 그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인들은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보게 되면 거의 장사가 하는 사람이 개점을 합니다. 오픈합니다. 옆에서 배우고 거기 배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자체는 실제 생무합니다. 네.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기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인들이 한 10% 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저희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온 자기는 영업에 자기 장사한 데만 신경 쓰지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들 이제 하셨듯이 상당히 힘든 역경 속에 있는 것은 저희 시장 상인들은 거의 농수산물 쪽입니다.
아, 지금 동물시장 같은 경우는 예, 농수산물입니다. 네네. 뭐냐, 저는 농축산물 쪽에 갔었는데 축산물이 밀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네네. 육지에 네. 뭐 되게 아무리 제주도 일부 해도 흑돼지라든지 제주 한우 하면은 한우보다는 육지 한우 쪽으로 더 선호도가 깊죠. 네. 그래서 겨우 이제 맹맹을 유지한다는 것이 흑돼지 쪽 축산물은 네. 이렇게 하고 거기가 농수산물. 그런데 1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제주도는 관광산업하고 1차 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2차 산업이 힘들고 저가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1차 산업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 태풍 때문에 배송 자체가 택배가 한 일주일 이전에 끊겨보니까 전부 물동량을 비축해 놓은 것이 아, 추석 대목 보려고 물동량 비추는 것이 50% 이상이 전부 다 나와요. 네네. 이게 전부 이열 상품이 되봅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왔듯이 일부 미리 아는 사람들은 그 물동량 비축해 놓은 것이 보통 상점에 비축하게 되면은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약 한 5, 600억 원어치가 거의 지금도 그 물동량이 이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힘들었다는 것을 추석 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럼 회장님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이런 네. 정도 정리해야 돼. 죄송한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예. 그래서 한 조금 10초 정도씩만 짧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이사장님부터. 네.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저희 재단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아, 예.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서의 어떤 부실 문제, 채무 상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어떤 검토 그리고 어떤 채무 문제의 어떤 연착륙 이런 걸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뭐 풀뿌리 경제고 그다음에 또 맛집 하나가 좀 지역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 소상공인 정책들이 촘촘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소상공인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 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의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저희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 동문시장뿐만 아니고 저희 원도심 상권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8개 시장이 상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상인들 전체 자영업자 원도심 상권뿐만 아니고 전체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한번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뭐 하실 말씀이 많은데 많은 시간 못 드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하려다가 예. 제가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인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상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일치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전기요금이 늘 걱정이라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듭니다. 상인들을 위한 정책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좀 마련되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